빈 둥지 증후군, 그리고 스마트폰 너머의 그림자, 스마트폰 화면 속 닥터 윤이라는 임 옆에 떠오르는 초록색 불빛은 박은혜 여사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신호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 찾아 떠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에서 그녀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다. 정년 퇴직한 교사라는 이력은 이제 빛바랜 앨범 속 추억일 뿐, 적막한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깔아드렸어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보시고 친구분들이랑 예쁜 꽃사진도 주고받으시고요. 워킹맘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딸 민지새가 스마트폰을 쥐어주며 한 말이었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계가 영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손주들 재롱사진을 받아보고 멀리 사는 옛 동료들과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은혜 씨는 조금씩 디지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다 우연히 가입한 중장년층 사진 공유 SNS에서 닥터 윤을 만났다. 어느 봄날 화면 가득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낯선 아이디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신을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 중인 한국인 의사라고 소개한 그는 은혜 씨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사진을 프로필에서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의 메시지에는 꾸밈없는 존경과 따뜻한 인간미가 묻어났다. 박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은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척박한 이곳에서 선생님의 젊은 날 미소를 보며 큰 위안을 얻습니다. 은혜 씨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열정,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젊은 날의 꿈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고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닥터 유는 은혜 씨의 소소한 일상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지난 교직 생활과 봉사 경험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봉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보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은혜 씨는 밤늦도록 그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그의 답장 하나하나에 웃고 울었다. 화면 너머의 그는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영혼의 단짝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끔씩 인터넷 전화로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했다. 낮은 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은혜 씨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납니다. 이곳 생활이 고되지만 은혜 씨와의 대화가 제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은혜 씨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가슴 벅찼다. 그는 자신의 봉사활동 사진이라며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검게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하는 모습 등이었다. 은혜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그의 헌신적인 삶에 더욱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 씨는 닥터 윤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은혜 씨는 제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빛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은혜 씨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은 말을 속삭였다. 은혜 씨는 그런 그의 말에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으면서도 메마른 가슴에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닥터 윤과의 미래를 상상했다.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따뜻한 저녁을 나눠 먹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닥터 윤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신이 긴급 수술을 해야 할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병원에 지불할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아이의 사진과 함께 눈물로 호소했다. 은혜 씨,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제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부디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은혜 씨의 마음은 심란하게 요동쳤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의 처연한 눈망울과 닥터 윤의 간절한 목소리가 내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지 않은가. 그런 그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평생 교직에 있으며 아껴 모은 얼마 안 되는 비상금과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쌈짓돈을 떠올렸다. 그래,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인데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아 그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 부디 아이가 무사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 닥터 윤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답장이 왔다. 은혜 씨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은혜 씨는 천사입니다. 그 말에 은혜 씨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송금 이후 닥터 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갑자기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 아이의 추가 치료비, 자신의 귀국을 위한 항공권과 체류비 부족,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려 급하게 필요한 합의금 등 그의 다급한 사연은 끝없이 이어졌다. 은혜 씨는 점차 그의 요구가 버겁게 느껴졌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인 후였다. 여기서 그만두면 그동안 도와준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그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라면 외면할 수 없지 않은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으며 괴로워했다. 그의 메시지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차마 그의 연락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딸 민지는 가끔 어머니 댁에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 깔끔하던 집안이 어딘가 어수선했고 어머니는 부쩍 수척해져 있었다. 무엇보다 민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가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모습과 닥터 윤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이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다, 괜찮다. 나이 드니 여기저기 쑤셔서 그렇지. 은혜 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민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부쩍 늘어난 것도 밤늦도록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닥터 윤과의 대화창을 보게 되었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만 믿어요. 같은 낯뜨거운 애정 표현과 함께 송금을 재촉하는 듯한 내용이 얼핏 보였다. 민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 혹시 누구한테 돈 보내신 적 있으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묻자 은혜 씨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지며 화부터 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넘겨짚니? 내가 내 돈 좀 쓰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요즘 인터넷으로 이상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해서 걱정돼서 그러죠. 그 닥터 윤이라는 사람 엄마가 직접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분은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귀한 인연이라고. 은혜 씨는 딸의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의심하는 딸에게 서운함과 분노를 느꼈다. 민지는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어머니가 이미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모녀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지는 혼자 힘으로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에서 온라인 로맨스 스캠, 노인 대상 금융 사기 등의 키워드를 닥치는 대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피해 사례들은 마치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보는 듯했다. 민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휴가를 내고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대학 동창을 찾아갔다. 동창은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닥터 윤이 보낸 사진들을 역이미지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국제의료봉사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의사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 해외 송금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에서 닥터 윤이 보낸 사진들을 저장한 민지는 동창이 알려준 대로 역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닥터 윤이 자신의 봉사활동 사진이라며 보내온 사진들은 전혀 다른 국적의 의사들 혹은 모델들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그가 언급했던 의료봉사단체의 명단 어디에도 닥터 윤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찍었다던 풍경 사진 중 일부는 국내 유명 관광지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민지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닥터 윤에게 송금했던 계좌 정보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갔고 은행 직원은 해당 계좌가 이미 여러 건의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웹사이트에서 닥터 윤이 은혜 씨에게 보냈던 것과 유사한 위조 여권 사진이 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는 공지사항을 발견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은혜 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도용된 사진들, 존재하지 않는 봉사단체, 위조된 여권 사진, 그리고 대포 통장까지. 은혜 씨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뭘 잘못한 거겠지 라며 강하게 부정했지만 민지가 내미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점차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엄마는 사기당하신 거예요. 민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그렁거렸다. 은혜 씨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고 허무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따뜻했던 그의 목소리, 진심 어렸던 그의 눈빛, 함께 꿈꾸었던 아름다운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은혜 씨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 버렸다. 내가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놈에게 내 모든 것을. 은혜 씨는 통곡하듯 울부짖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인간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수치심과 분노, 절망감과 자기 혐오가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바로 그때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혜 씨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닥터 윤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가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 분명했다. 은혜 씨,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이어 그녀는 그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차단해버렸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처절한 이별의 방식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혜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 짙은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민지는 직장에 급히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려 했었다. 처음에는 딸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고 등을 돌린 채 눈물만 흘리던 은혜 씨도 민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민지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이 늙은이가 주책 없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그냥 너무 외로우셨던 거예요. 딸의 따뜻한 위로에 은혜 씨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한참을 그렇게 딸의 품에 안겨운 후에야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은혜 씨는 민지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사기의 특성상 범인 검거나 피해 금액 회수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들려주었다. 은혜 씨는 이미 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는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상처가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은혜 씨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물론 문득 떠오르는 닥터 윤의 다정한 목소리와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위해 심리 상담을 주선했고 은혜 씨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어느 날 은혜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스마트폰 금융 사기 예방 교육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교육에 참여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익명으로 복지관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노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복지관에서는 그녀의 사례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사기 예방 캠페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은혜 씨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 햇살이 창가를 두드리는 계절이 되었다. 은혜 씨는 민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과 함께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강릉 바닷가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백사장을 거닐다